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일본 여행의 긴급 정보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기록적인 378만 명의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0.6% 증가한 것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가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일 여행자에게 있어서 필수품의 IC카드인 스이카에 관한 2개의 중요한 업데이트, 모든 방역객이 향후 필요한 일본 입국 시의 일본 에스터 도입에 관한 중요한 업데이트, 일본의 전철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는 유익한 패스나 철도의 개찰에 관한 최신 정보 등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일본의 최신 정보를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당신의 일본 여행은 더 저렴하고 쾌적하며 더 즐거운 것이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이카가 드디어 돌아왔다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5년 3월부터 교통 IC카드의 스이카와 파스모의 무기명판 판매가 재개되어 완전히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스이카는 일본의 전철 등 대중교통 승차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자동 판매기, 택시 등의 지불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여행의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2024년 9월부터 스이카와 파스모의 판매 개시라고 전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판매 카드는 등록 카드만으로 구입 시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등록 카드인 스이카의 판매도 가능해져 주요 도쿄역이나 발매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 카드와 비등록 카드의 차이는 무엇인지 미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카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카드 스이카의 가장 큰 장점은 분실해도 잔액으로 재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발행 수수료 520엔과 새 카드 예치금 500엔이 부과됩니다. 비등록 카드인 스이카를 사용하고 있어 분실한 경우 잔액은 영구적으로 손실됩니다. 그러나 장점은 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즉 친구나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등록 카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2025년 3월 6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웰컴 스이카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어 여행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지가 많아서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최적인 카드가 곤란할지도 모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여행 조건에 따라 최적의 카드를 설명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새 모바일 스이카입니다. 제2알통일본은 2025년 3월 6일에 방일 외국인을 위한 앱인 웰컴 스이카 모바일을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일본 포착 전이든 포착 후이든 스이카 카드를 발행하고 애플페이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티켓 카운터나 발매기에 들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스이카와 마찬가지로 전철, 버스, 쇼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액의 유효기간이 28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미사용 잔액이 만료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럼 일반 모바일 스이카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웰컴 스이카 모바일에는 2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칸센 티켓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티켓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개찰구에서 스마트폰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도호쿠, 아키타, 야마바타, 조에스, 호쿠리쿠 신칸센의 자유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여행자에게 매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모바일 스이카는 주로 일본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보통은 일본어로만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 가을에는 나리타 익스프레스와 기타 인기 특급 열차에 티켓리스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2026년 봄까지는 나리타 공항이나 가마쿠라행 로컬 열차에 그릴차 티켓도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단,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모바일 스이카와 마찬가지로 웰컴 스이카 모바일은 해외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일본 밖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대신 통상의 스이카 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의 스이카 입수 방법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전의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는 일본의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입니다. 일본의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형 신용카드사는 현금이나 교통계 IC카드에 의지하는 것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을 더욱 쾌적한 것으로 하기 위해 일본 전국의 대중교통의 승차원에 터치 결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규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스이카 등의 IC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스이카를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캐나다나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일반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여행자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2026년 중에도 일본 전국의 대중교통 승차원에 터치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도쿄 메트로의 새 티켓 서비스입니다. 도쿄 여행자에게 빅뉴스입니다. 2025년 3월 22일부터 도쿄 메트로는 전철 승차 시 비접촉식 신용카드 결제와 QR코드를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 티켓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행자는 도쿄 메트로 24시간권을 디지털 패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이 티켓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개찰국 게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구입에서 이용까지 원활하게 일본의 지하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티켓을 분실할 위험이 없어지고 매번 티켓을 꺼내는 번거로움이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가격은 성인 700엔으로 일반 종이 티켓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이카 등 IC카드와 같은 후불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디지털 티켓 서비스입니다. 제 상장에서 말했듯이 일본은 현재 전국적인 신용카드 기반의 후불 교통 시스템에 힘쓰고 있습니다. 꼭 구독을 하고 최신 정보를 기대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방해객 한정의 시부야 패스입니다. 2025년 2월 5일부터 시부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의 특별 플랜인 시부야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패스는 포인트 제로 시부야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캐시리스, 티켓리스 서비스입니다. 6,000엔으로 20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기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연하고 편리합니다. 시부야 패스가 있으면 유명한 시부야 스카이를 방문하거나 일본의 코미디 나이트를 즐기거나 사케 시음 세트 포함의 디제이바 아즈마야를 체험하거나 시부야의 부적 선물을 손에 넣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30개 이상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따로 티켓을 구입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디 이 패스를 이용하여 시부야를 자기식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우버택시가 확장기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우버택시의 일본 내 지방 전개에 대해 설명했는데 더 반가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버택시가 다시 확대됩니다. 우버 접회는 2025년 3월에 북간동의 주요 3개 지역인 이바라키현, 도치리현, 군마현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들은 차가 없으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확대로 해외 여행자들은 우버 앱으로 간편하게 택시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현재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것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이들 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적 건축물, 아름다운 자연 명소 등 훌륭한 관광 명소가 있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우버택시는 현재 23개의 도도부현에서 운행되며 일본의 거의 절반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매우 뛰어난 교통수단입니다. 단, 일본의 우버는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택시 배차 서비스이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진정한 승차 공유가 아닙니다. 일본의 승차 공유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일본 이스테의 중대 업데이트. 당신의 영향은 무엇인가? 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 면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71개 국가와 지역의 방문자가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 입국이나 보안상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스타와 유사한 새로운 입국 시스템인 일본 이스테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여행자는 사전 심사를 위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개인정보, 숙박시설,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이 시스템의 도입을 급속히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일본 이스타는 2025년에 개발되어 2030년까지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바운드 관광의 급속한 성장으로 정부는 현재 그것을 훨씬 빨리 시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이 2030년까지 외국인 여행자 수를 6천만 명으로 한다고 하는 야심적인 목표를 향해서 임하는 가운데 입국 심사를 간소화해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경비 면에서 일본을 미국 및 기타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오는 여행자들에게 큰 변화입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8번째는 벚꽃기와 예상 최신 업데이트기입니다. 벚꽃의 계절은 일본에서 가장 상징적인 전통인 하나입니다. 매년 사람들은 아름다운 벚꽃나무 아래에 모여 음식과 음료, 숨막히는 경치를 즐깁니다. 저도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시기로 항상 친구들과 꽃놀이를 즐깁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벚꽃 개화 예상에 대해 질문이 있어 지난 동영상에서 2025년 개화 예상일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본 전국의 벚꽃 개화가 예년보다 늦어진다고 합니다. 3월 13일의 최신 예측에서는 도쿄의 첫 개화는 3월 26일경, 오사카와 교토는 3월 30일경의 개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화는 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꽃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할 뿐임을 기억하세요. 만개한 벚꽃을 보고 싶다면 도쿄의 만개는 4월 2일, 오사카는 4월 6일, 교토는 4월 7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즌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여행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개화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9번째는 일본의 추천 소도시 10선 뒤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부킹닷컴이 최근 일본에서 가장 아늑한 도시 톱 10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랭킹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경향으로는 이러한 목적지의 대부분이 자연에 둘러싸여 온천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온천은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소는 지방에 있어 방해객의 많은 볼은 처음 듣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지방에는 일본의 옛날 그대로의 분위기가 남아있어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와는 다른 매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숨은 명소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할 만한 지방의 목적지를 소개한 저의 이전 비디오를 봐주세요. 다음 여행에서는 대도시 이외를 탐색하여 새로운 일본을 발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